자, 현대시는 얘들아 주제부터 먼저 적고 시작할게. 주제. 자,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 자연 동화. 자연을 닮아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갑시다.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라고 얘기하네. 자, 이거는 안 풀어봤으니까 모르겠구나. 자, 며칠째 청산. 자, 얘들아, 청산에다가 체크. 와, 발을 푸니. 자, 지금 왔다라고 되어 있네. 공간의 이동 있어, 없어? 그렇지. 흐리던 산길이 매우 잘 보인대. 자, 그러니까 오히려 무언가가 확실히 더 잘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뭘 하니까? 자연에 와 있으니까. 자,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자, 인가에다가 세모, 여기가 속세야.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대. 편지 구절이나 이런 버린 칫솔, 이런 칫솔들은 다 어떤 거냐면 다 속세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야. 자,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자, 여울물은 시냇물이야.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가운데 순결해진다. 말이 어렵네. 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한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봐봐.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에다가 체크해봐. 여울물이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린대. 자, 근데 얘들아, 시에서 시어를 잘 생각해봐야 돼. 길을 진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물이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의인화가 된 거잖아. 그치? 길은 인생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했잖아.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놓친다 이런 것들.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거 누구의 모습일 것 같아? 화자의 모습인 거야. 자,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서 산 아래는 얘들아 자연 속일까 자연 바깥일까? 바깥. 자연 아래겠죠. 예? 그래, 이렇게 하자. 산 아래에다가 두 가지 의미 다 써줄게. 하나만 하지 않고. 속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산 아래에 보통 집을 다 지으니까 산 속에 집을 짓지 않고. 그러면 산 아래가 우리 속세는 대조돼야 되잖아. 자연은 원래 이제 좀 순수하고 순결하고 좋은 거고 속세는 그에 대비되는 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순결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속세인데 왜 순결하다는 걸까? 이때 속세라고 본다면 얘는 반어법으로 요거를 해석해야 돼. 이걸 속세라고 해석을 한다면. 근데 말 그대로 산 아래, 그냥 산 아래도 자연 안으로 포함을 해버려. 그러면 그냥 순수하다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두 가지 뜻이네. 둘 다 되는 거지. 중의성 어느 건지는 모른다. 몰려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자연 속에서 중의법이 뭐냐면 중이병이 아니라 중의. 중의법은 이제 두 가지 중에 뭘로 해석할지 모른다라는 거야. 알겠지? 가이드라인. 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얘들아, 헷갈리면 그냥 이것만 생각해. 그냥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뒤를 돌아본다 이런 거는 보통 어떤 거야? 보통은 미련을 상징하는 거지.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자, 이거는 포기했던. 이건 과거의 모습이네.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서. 자, 이것도 속세에 대한 거잖아.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처럼 연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표현하고. 자, 그러면 고민의 양식,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그쵸? 왜? 속세의 고단함이나 속세에서 고민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생목 울타리의 들거미줄. 자, 생목은 살아있는 나무들을 얘기하거든. 살아있는 나무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울창한 거를 울타리 같다고 표현한 거죠. 들거미줄이 있대. 자, 그러면 이거는 산의 모습이야. 청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나는 뭐 하고 싶다? 잠들고 싶다. 그러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자연과 그대로 동화하고 싶다는 거야. 자, 말이 어렵죠? 네. 자, 그럼 다시. 얘가 지금 온 것도 맞는데 청산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야. 사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청산도 바라보는 거야. 청산도 보면서 산길이 잘 보인다 했지. 그 다음에 산길을 또 보는 거야. 산길을 보다 보니까 또 뭐가 보여? 인가도 그리고 인가를 내려다 보는 거야. 인가를 내려다 보니까 또 뭐가 보여? 여울물을 또 바라보는 거야. 여울물을 바라보니까 떼까치들이 몰려오네. 떼까치도 본 거겠죠. 떼까치도 보고요. 그러다가 연기를 보는 거야. 그리고 생울타리의 들거미줄, 산속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돌들과 함께 눕고 싶다라고. 자, 그러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시선들이 이동하는 거. 공간은 아는 거예요. 공간도 이동한 거야. 근데 이제 전체 시상 전개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긴 하지만 전체 시에서는 시선의 이동들이 훨씬 더 많긴 하죠. 자,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다? 그렇지.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곳은,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은 청산인 거야. 그래서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미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 전체 시를 다시 봤으니까. 자연에서부터. 그렇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거야.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래서 얘들아, 청산은 말 그대로 진짜 산보다는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유법.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전체 시행들을 정리를 해줄게. 얘는 지금 속세를 떠난 거야. 그리고 청산으로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속세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 속세에 대한 미련이 살짝 남아있는 거야. 생각을 잠깐 해보는 것도 미련입니다. 그러다가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이제 놓치고 허우적거려. 그러면서 자, 이런 관습들, 이런 것들은 다 속세에 대한 생각이네. 속세는 근데 뭐뭐 하던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잠깐만. 먼저 내가 바라보고 있지. 서쪽 마을을 바라본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속세를 바라보는 거 맞아, 아니야? 그렇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속세 풍경도 얘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날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야. 근데 그 지난날에 대한 반추를 조금 더 상징성 있게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허우적거렸다. 지난날에 대한 반추. 돌아본다라는 걸 반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결론적으로는 뭐 하고 싶다? 나는 다시 청산에 동화되고 싶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을 완전히 얘는 져버린 거야. 못 져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바라보는 거야. 알겠죠? 마을들을 바라보고 고뇌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나는 청산에는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청산별곡이랑 뭔가 연계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초등일고 안 되죠? 너는 청산별곡 시험 범위잖아. 응. 교과서. 그냥이 와 이러노. 자, 얘들아, 사실과 관습도 보도록 할게. 자, 요것도 시를 얘들아 이 두 시가 읽으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 여기 보기부터 먼저 좀 볼까? 보기에서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인식을 주거나 인간의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중거로 인식한다. 중거라는 게 뭐야? 준수하게. 그냥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데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잠시만요. 수업 중에
수업 9시부터거든요. 9시부터. 네. 수업이 안 끝나고 시간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는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대. 자, 그래서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동화되는 과정과 심리 상태까지 미출. 자, 그러면 나는 자신과의 이제 세계인식이 중거였던 절대자의 관계. 자, 일단 우리 가는 먼저 읽었으니까 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난 것까지 우리 체크됐죠. 그리고 청산에 들어온, 그래서 화자가 청산에 있었던 공간까지 들어온 거 기억했잖아. 그리고 자연에 동화되어가는 과정. 물론 속세에 대한, 그래서 완전히 동화된 게 아니야. 되고 싶다. 하지만 속세에 대한 생각은 자꾸 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세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에 대한 내용은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래.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자. 여기서부터. 사실과 관습. 야, 여기 주제부터 먼저 적자. 자, 사실과 관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존재를 인식하려는 거야. 이거 좀 어렵긴 합니다. 모든 존재를 인식하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과 세계의 인식의 중거였던 관계를 회의하고 존재를 인식하려는 거.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냐면 나는 차를 앞에 놓고 자, 고즈넉한 저녁에 시간적 배경도 표명이 되어 있고요. 홀로 이거는 뭐야? 시적 허용이겠죠. 마신다 체크. 마신다 체크. 자, 시어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 대적. 그리고 또 뭐도 돼? 현재형 어미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어미도 계속 반복하고 종결어미도 시어도 시구도 반복하고 있으니까 운율 형성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자,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체크. 차에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차를 마시는 상황은 사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쓰세요. 경험을 가지고, 경험은 사실이잖아.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거야.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인식한다. 누구의? 절대자의 시킴을 받아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자, 지금 다 뭐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죠. 차를 마시는 것은 자, 화자의 행위는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스스로 달갑고 즐겁다. 이거는 내가 즐거워서 한 거니까 주체적인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한 것은 절대자의 시킴을 받아서 한 게 아닌 거잖아. 그치?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자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여기서는 다 절대자야.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은 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절대자 하면 다 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내가 차 마시는 건 내가 차를 좋아해서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것은 다만 그거는 뭐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는 관습이야.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야.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속은 물일 뿐. 자, 그러니까 다 뭐야? 물에게 물은 물이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셔보고 차네. 내가 마셔보고 물이네. 내가 차를 마신다. 이 경험을 했으니까 차를 마신다는 사실은 있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겠다는 거야. 말이 어렵다. 어렵다고 난 이미 얘기했다. 자,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어떻다? 나에게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자, 그러니까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이거는 경험적 사실을 얘기해.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는 사실과 관습인 거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사실과 관습을 가지고 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모든 존재들, 내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거는 싹 다 뭘로? 사실과 관습을 통해서 경험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경험한 것들, 그게 사실과 관습인 거고 그거를 가지고 인식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자, 너네가 말하는 우리가 신에 의해서 차를 마시게 돼서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자기가 느끼기에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거 어렵다고 했지. 자신과 세계인식에 우리가 보통 세계를 이해할 때, 신이 그러하였다, 알라가 그러하였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우리가 모든 종교마다 그런 것들을 하잖아. 근데 이 화자, 내가 그랬다,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기 화자는 절대자, 우리가 과연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신이 무조건 했다는 게 맞아? 나는 내가 마신 것만 이해할 건데, 내가 경험한 것만 이해할 건데, 그거 가지고 나는 세계를 인식하겠는데? 라고 절대자와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짝 의심해 보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알겠죠?